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학하면 뭘 공부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요.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경제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방법론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 오늘은 이중구 최승주 교수님의 명저, 미시경제학 교과서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도대체 경제학자들은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떤 신박한 도구로 분석하는지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마침 수업 시작하려는데 어떤 학생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교수님, 아니 현실 경제는 진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경제학이라는 학문 하나로 싹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경제학자들에게는요, 이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방법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돈 속에서도 어떤 질서, 어떤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복잡함을 다루는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도구, 바로 경제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말 그대로 이 복잡한 현실을 길들이는 아주 강력한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고 교수님 교과서에서도 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현실 경제가 바로 이 뒤엉킨 실타래 같은 거예요. 보세요. 금리가 오르면 환율은 어떻게 되고, 그게 또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개개인은 뭘 살지 고민하고, 와, 변수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감도 안 오잖아요? 그쵸? 바로 이 혼돈 속에서 핵심을 딱 꿰뚫어 볼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쓰는 게 뭐다? 바로 경제 모형입니다. 이 경제 모형은요, 현실을 아주 심플하게 만든 지도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자, 여러분, 지하철 노선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지도에 서울에 있는 모든 건물, 모든 골목길이 다 그려져 있나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강남역에서 홍대 입구역 갈 때 그 노선도만큼 유용한 게 없잖아요. 경제 모형도 똑같아요. 복잡한 거 다 쳐내고 가장 중요한 핵심 관계, 뼈대만 딱 남겨서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교수님, 현실을 그렇게 막 단순화시키면 그거 왜곡된 거 아닌가요? 틀린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모형의 목표는요, 현실을 100% 똑같이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용한 이해를 얻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일단 복잡한 현실을 관찰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뼈대만 쏙 뽑아서 단순한 모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모형을 막 분석해서 다시 현실에 대한 기본 통찰,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손에 경제 모형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쥐어졌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론이라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경제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큰 길,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경제학자들이 쓰는 추론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연역법. 이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큰 원칙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철수가 편의점에서 콜라 대신 사이다를 샀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귀납법이에요. 이건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동네 마트에 갔더니 배추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추를 안 사네? 어라, 옆 동네 마트도 똑같네? 이런 구체적인 관찰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덜 사는구나 하는 수요의 법칙이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재밌죠? 경제학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 연역법, 귀납법 같은 것들이 그냥 막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여기 이중구 교수님 교과서에 아주 탄탄하게 정리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학문이 아니라 이렇게 엄격한 논리적 기반 위에서 이론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경제 모형이라는 틀도 알았고 연역과 귀납이라는 길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뭘 채워야 할까요? 바로 경제학적 사고를 떠받치는 두 개의 아주 거대한 기둥, 거의 모든 걸 설명하는 핵심 원리 두 가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걸 고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정된 용돈을 받았어요. 이걸로 이번 주말에 친구랑 영화를 볼까? 아니면 새로 나온 치킨을 시켜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한테 가장 큰 만족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최적화예요. 쉽죠?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뭘까요?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이건 또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한테 제일 좋은 선택, 즉 최적화를 다 하고 났더니 더 이상 아무도 자기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를 말해요. 시장에 갔는데 사과 한 개에 1,000원이에요. 팔려는 사람도 그 가격에 만족하고 사려는 사람도 그 가격에 만족해서 딱 그만큼만 거래가 되는 상태. 아무도 나 안 팔래 혹은 더 싸게 안 주면 안 사 이런 소리를 안 하는 딱 안정된 그 지점, 그게 바로 균형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업들이 각자 자기한테 제일 이득이 되는 최적화 선택을 막 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선택들이 시장에서 서로 부딪히고 조정되고 영향을 주고받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더 이상 아무도 움직일 필요가 없는 안정적인 균형 상태에 딱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핵심적인 틀입니다. 최적화와 균형, 이 두 가지 원리가 바로 우리가 만든 경제 모형이라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엔진, 바로 그 자체인 셈이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네요.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위한 도구 상자가 하나 생긴 기분 안 드세요? 그 도구 상자에 오늘 뭘 채워 넣었는지 한번 쫙 정리해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출발했던 문제는 뭐였죠? 바로 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이었어요. 이걸 풀기 위한 우리의 도구는 경제 모형이었죠. 현실을 단순하게 보는 틀, 그리고 이론으로 가는 두 가지 길, 연역법과 귀납법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움직이는 핵심 엔진, 최적화와 균형이라는 두 가지 원리까지, 이 네 가지가 이제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경제 모형이라는 도구, 과연 이게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지도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고 중요한 다른 것들은 걸러내버리는 필터에 불과한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계속 고민해보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짜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게 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일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